안녕하세요. 신의진의 콕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유아들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부모님이든 아이들이든 마음 건강이 큰 화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아.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참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 건강이 참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건강은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어디서 담당하는 줄 아십니까? 가슴이 아닙니다.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뇌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4돌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인간의 두뇌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지만 4돌 이하의 아이들의 뇌 발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일수록 이렇게 중요한 뇌 발달인데 역설적이게도 아직 어린 아이들은 뇌 발달의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 옆집 아이는 빨리 걸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니? 이런 식의 비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왜 그런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4돌 이하의 두뇌는 그냥 막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즉 어머니가 몇 번 말해주는지, 아버지가 몇 번 안아주시는지에 따라서 운동신경이나 언어 발달의 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돼야지 마음도 건강한 아이가 되는데, 이 시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발달이 늦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발달이 늦다는 것을 많은 부모들이 빨리 알아차리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이들의 뇌 발달의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아이들의 뇌가 어떤 식으로 발달되는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 적어도 3돌까지는 뇌의 구조와 기능이 다 바뀝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숫자는 아기들 때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많은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 신경이 이렇게, 우리가 요즘 컴퓨터 네트워크 얘기하시잖아요. 이 신경세포들끼리 막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뇌가 막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뇌가 자꾸 커지게 되는 이 과정에서 뇌의 모양도 바뀌고, 그러니까 기능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3돌이 지나게 되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결국은 사춘기가 끝날 때쯤이면 지금 어른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마치 아주 어릴 때 영어를 배우면 그대로 정말 원어민과 같은 수준이 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배우면은 아무래도 발음이 어색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두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뇌일수록 구조와 기능이 무지 빨리 변한다. 언제까지? 3돌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뇌는 쓰지 않는 쪽은 지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환경이 아이들의 뇌를 바꾸어 버리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서로 의자 뺏기 게임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홀로 남게 되는 아이는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꾸 자극이 들어가서 함께 쓰이게 되는 신경망으로 형성이 되면 살아남고, 자꾸 자극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쪽에 있는 뇌는 연결이 끊어져서 세포가 있어도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꾸 새로운 신경망을 만드는 쪽보다는 많이 만들어서 쓰지 않는 쪽은 지워버리는 쪽으로,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에러라고 그러죠. 이렇게 실패의 위험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었다가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원리에 의하면 어릴 때는 가급적이면 전체에 있는 신경을 다 쓰도록, 어떻게 보면 오감이 다 들어가는 자극을 주면 아이들의 뇌가
골고루 잘 발달되게 됩니다. 편향적으로 예를 들면 얘가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어떤 어머님은요 6개월부터 그냥 5월 통주라는 한문을 보여주세요. 커서 나중에 공부를 잘하라고. 그거는 옳지가 않죠. 그럼 아이는 정말 후두엽에만 불이 들어와서 오히려 사고를 하는 뇌를 더 죽여버리는 기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모든 뇌가 똑같이 크는 게 아니라 뇌는 시간에 따라서 잘 자라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즉 처음 태어날 때는 숨을 쉬고 감각을 조절하고 하는 그쪽의 뇌가 많이 발달을 하고 좀 더 자라서는 감정을 교류하고 사회적인 상황을 발달시키고 또 자기를 인지하고 어머니를 알고 하는 이런 쪽의 뇌가 발달을 하고요.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소위 말하는 인지의 뇌는 사실 새돌이 지날 때까지는 뇌에 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대로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하려면 세뇌돌은 지나야 돼야지 뇌가 발달된다. 즉 뇌는 순차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이것을 좀 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출생 시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뇌 세포입니다. 이게 지금 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포의 핵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출생했을 때, 그다음에 6세 또 사춘기가 됐을 때 세포의 숫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랑 똑같을 때 출생 시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 세포끼리의 연결망을 형성 못해서 좀 느슨하죠. 그런데 6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사춘기가 들어가면 또 줄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쓰는 쪽만 남깁니다. 쓰지 않고 쓸데없는 것은 없애버려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그러고 프루닝이라 그러는데 쓰지 않는 쪽의 신경망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럼 걱정을 하세요. 야, 그러면 아이들의 신경망 형성을 제일 잘 시키려면 어떤 자극을 줘야 되는가? 나는 모르겠어. 저도 모릅니다. 매 순간에 이 아이의 뇌를 최적화시키는 게 뭘까는 모르지만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필요한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한 7, 8개월만 되면요. 이게 깍꿍놀이에 정신이 없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도 7 내지 8개월이 되면은 깍꿍놀이에 자지러집니다. 그 이유는 그 나이 때에 바로 그 자극이 아이의 신경망을 제일 많이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웬만하면 주변에 다양한 걸 놔뒀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다 만지게 하면 그것이 아이들의 전체 뇌를 다 골고루 발달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일부의 자극들은 아이들에게 좀 중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제 비디오 자극이었고요. 그 다음엔 텔레비전이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정말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상물들이 아이들의 뇌에는 약간 중독이 됩니다. 이런 자극만 좀 제외해 주시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좀 만지다가 그걸 충분히 본인이 배우면은 관심이 없어지고 다른 걸 또 만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면도 있어요.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다가 그것을 배우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는. 그래서 신경망이 형성이 끝나면은 이미 그 자극은 보지도 않는. 그래서 스스로 뇌를 자꾸자꾸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자발적인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따라가라. 이것이 아이들 뇌 발달의 최적의 자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뇌가 자꾸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이 어떤 특정 시기에는 특정 부분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한 게 이제 생명의 뇌라고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쓴 부분인데 이 부분의 뇌는 숨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 심장을 뛰게 한 것, 또 체온을 조절하고 하는 그런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뇌이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완성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생명의 뇌는 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제일 많이 발달하는 쪽이 여러분 그 보시다 중간에 있는 뇌입니다. 지금 이 뇌의 사진은 우리의 머리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절단한 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잔인하지만 좌뇌 우뇌를 이렇게 잘라서 본 단면입니다. 그거를 봤을 때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뇌 발달에 가장 빨리 일어나는 쇄돌까지 제일 많이 신경망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려운 말로 변연계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이 바로 본능을 조절하고 상호작용, 그다음 정서적 교환, 집중력, 충동 억제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실 본능과 감정의 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특히 또 여러분 세돌 전까지 어머니하고 애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그 애착을 받아서 뇌를 다른 사람의 뇌와 같이 동기화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정말 제 진료실에는 발달이 떨어진다, 언어를 하지 않는다, 눈을 안 본다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인지가 아니라 이 바로 본능과 정서를 조절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이 변연계, 이 두 번째 부분을 지금 저는 주로 다루고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완성이 돼야지 여러분 세 번째 이성의 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이성의 뇌가 불이 들어오고 이 이성의 뇌는 그 본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본능의 뇌들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억제의 기능을 하면서 쭉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하고 또 사고력이 발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뇌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뇌 발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발달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왜 버스 지나가고 손든다 그런 얘기가 있으시죠. 한참 이 본능의 뇌가 발달해야 될 때 인지를 많이 쓰게 일부러 시키시면 본능의 뇌 어떻게 그 있는 신경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글씨는 잘 외우지만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상호작용도 못하는 소위 금수와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가끔 사회면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을 해놓고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 변연계가 발달돼야 될 때 주변에서 충분히 발달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아이들은 그 시기에 신경망이 가장 잘 형성되는 소위 말하는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요 시기에 필요한 부분에 제일 맞추어서 자극을 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어렵다고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다 해주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변연계가 많이 발달할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쫓아나가고 잠시도 자기를 안 봐주면 짜증을 내고 항상 붙어 다니고 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잠시도 못 쉬겠다. 제가 점심을 쉬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울한 엄마들이 못 견딥니다. 이 변연계가 발달한 아이들은 엄청나게 사회적 요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잠시라도 딴 것을 보고 있으면 그 꼴을 못 보는 나이가 바로 그때인데 바로 그런 것이 이 아이의 뇌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새돌이 지나가면 소위 말한 이제 이 이성의 뇌가 크면서 이때부터 엄마들이 느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 그리고 아이들이 안 해. 싫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 하라 그러면 왜? 그다음에 친구한테 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아니 왜 갑자기 성격이 나빠졌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똑똑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면 저는 뇌가 얘가 이쪽에서 불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생명의 뇌부터 이 변연계, 본능의 뇌에서 이성의 뇌까지 이렇게 자라는 그래서 나이가 출생 시부터 세돌 때까지 4돌 이상 이렇게 대충 아시면 좋거든요. 저야 이게 직업이니까 외우지만 부모님들은 잊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 좀 복습을 해서 대충 이 시기에 여기쯤이구나 하고 알고 보시면 또 아이의 행동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뇌 발달이 4돌까지 가장 많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6돌이고 그 다음 초등학교를 거쳐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뇌의 신경망 발달이 거의 끝납니다. 사춘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일 많이 발달되는 뇌의 부위가 이 전두엽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두뇌의 사령부입니다. 두뇌 총 사령부인 이 전두엽이 마지막으로 쫙 발달되는 시기라서 아이들이 그때는 가설 긍정도 잘하고 추상적 사고도 잘하고 소위 말하는 아주 어려운 공부를 잘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남자아이들이 1년 정도 늦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대충 중3, 여자아이들은 중1, 2 정도가 되면 이 추상적 사고의 가장 꽂힌 전두엽까지 신경망 형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야지 실은 그래서 영재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마다 격차가 많이 있다가 대충 이 사춘기쯤 되면은 자기가 배운 대로 타고난 대로 이것들이 경험으로 축적이 돼서 뇌가 완전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은 그 이후도 조금씩은 바뀐다고 하지만 크게 근본적으로 뇌의 구조가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넘어가면은 부모님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렇게 해봤자 뇌에 별로 이렇게 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춘기까지 긴 여정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네돌까지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세돌까지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지금은 뿌듯하기도 한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아이들의 뇌를 이렇게 잘라서 본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네모 쳐놓은 데 보면은 이 변연계라고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아이의 3.5세 아이인데 왼쪽에 보니까 이게 오른쪽에 발달장애 아이라고 제가 써놓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대학생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6개월부터 형이 보는 영어 비디오를 하루에 9시간씩 본 아이입니다. 저한테 올 때는 시선 접촉도 전혀 되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 소아과 선생님은 중증 자폐증이다가 심한 정신지체가 아닐까 싶어서 미리 사진을 찍어서 뇌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여러분? 이 변연계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이 아이는 평생을 비디오하고 상호작용을 해왔고 어머님은 왜 그러셨느냐? 어머니가 많이 우울하셨어요. 첫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온 상태에서 둘째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먹는 거는 해주셨지만 지쳐가지고 두 아이를 잘 못 돌보시고 아이들은 둘을 비디오로 보면서 살았던 그 집 아이들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좋아진 걸로 봐서 이제는 이 변연계 부분이 제대로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린 나이 때는 자극의 결핍이나 아니 잘못된 자극이 들어가면 뇌의 기능에도 바뀌고 다행히 이 아이는 세돌 때부터 모든 비디오를 끊고 잘 치료받아서 다시 이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바꾸는 것, 다시 교정하는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저는 항상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 제발 세돌 전에 오세요. 두 돌 좀 오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네 돌이 지나가면 조금 언어 부분이 완전히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뇌 발달의 특징인 겁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유아기의 이런 모든 마음 건강은 결국 뇌 성장과 관련이 되고 이것이 좀 문제가 생기면 발달이 지연되거나 문제 행동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첫 아이들이고 대부분 너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아이들 뇌가 너무 커버린 뒤에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으니 우리 오늘 이거 신의진의 콕TV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혹시 어려움이 생겼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아는 과학입니다. 신의진의 콕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